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로 군산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공장 정상화 작업은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한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책은 빠져 있습니다. 전국 기능대회 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요 증거인 녹취록을 확보하면서 대회의 명성이 훼손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북교육청을 방문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지역 현안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대학 교수가 동료 교수와 제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도내에서 잇따라 터져나온 미투 고백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이 모두 수사 대상입니다. 보도에 오정현 기자입니다. 전주대 박모 교수를 고발하는 미투 고백이 잇따르자 경찰이 피해자들의 진술 확보에 나섰습니다. 처음 고백한 피해자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나머지 여성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진술을 들을 예정입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성폭력 피해를 고백하는 제자들이 잇따라 등장하자 학교도 뒤늦게 조치에 나섰습니다. 다음 주 안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미투 운동의 출발점이 됐던 극단 명태 최경성 대표의 성추행 사건과 SNS로 폭로된 인권운동가의 상습 성희롱, 또 다른 극단 대표의 여배우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모두 4건의 미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은 여성들의 진술이 모두 확보되는 대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국 기능대회 문제 유출 의혹,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전북경찰이 전북 지역 참가자들에게서 주요 증거가 들어있는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기능대회의 명성이 땅에 떨어질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열린 제52회 전국 기능경기대회. 전북경찰은 이 대회 헤어 디자인 분야에서 문제가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헤어 디자인 분야 출전자는 모두 40명이 넘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전북 지역 출전자들로부터 수법 등 주요 증거가 담겨있는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문제를 미리 입수한 출전자들은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할 때 자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작품에 표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헤어 디자인 심사위원장을 비롯해 일부 심사위원들과 주요 메달 수상자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전국의 미용학과 교수와 미용실 원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 이제 20명 내외라고 보시면 돼요. 통상 20명 내외. 미용하고 미용 파트로요. 특히 심사위원장은 미용 분야 최상급 자격인 미용장 1호 출신으로 지난 2015년부터 3년 연속 심사위원장 자리를 지켜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주 압수한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있는 경찰은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기능인들의 미래를 좌우하며 50년 넘게 이어져 온 전국 기능대회가 문제 유출 의혹으로 명성이 훼손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이 조만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핵심인 군산공장 정상화 작업은 좀처럼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군산을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은 이달 말쯤 고용위기지역으로, 다음 달 초에는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위기지역은 해당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행정과 재정, 금융상의 특별 지원을, 산업위기지역은 자금과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합니다.
산업 구조의 어떤 구조 고도화 혹은 체질 개선, 다각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용역도 실시해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지원책은 점점 가시화되고 있지만 핵심인 군산공장 정상화를 위한 실마리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GM 노사는 일주일 만에 다시 협상장에 마주 앉았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노조는 군산공장을 전기차 생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과 노조의 경영실사 참여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M자부는 이제라도 군산공장 폐쇄를 포함한 구조조정을 철회하고 구체적인 신차 투입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한국GM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재무 실사는 한국GM과 산업은행의 의견차로 여전히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빠져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에 내몰린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들은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진형 기자입니다. 한국GM은 명예퇴직을 신청한 군산공장 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위로금 등 각종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해고된 GM 군산공장 사내 비정규직 근로자 150여 명에게는 이 같은 지원이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억울하죠. 저도 한 15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힘든 일들을 다 저희가 우선적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어디다가 화를 낼 데도 없어요. 최근 전라북도가 내놓은 지원 대책에서도 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는 빠져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GM 군산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협력업체를 위해 긴급 자금 1,6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제외됐습니다. 군산 조선소, 그다음에 GM 군산공장 협력업체 모두에 대해서 긴급 경영 자금 특례 보증 등 600억 원을 제가 지원키로 했고, 정부가 밝힌 고용 위기 지역 지정도 실업급여 지급 기간 연장 등을 담고 있지만 당장 경제적 위기에 처한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들의 생계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비정규직의 혜택은 기본급에서 급여를 책정하기 때문에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지역을 또 이탈하면 안 돼요. 전혀 실효성이 없는 거란 얘기예요. GM 군산공장 폐쇄가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수천여 명의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실업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GM 군산공장 정상화도 중요하지만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북교육청을 방문했습니다. 정부의 교육 정책을 소개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지역 현안은 외면한 채 정부 교육 정책만 홍보하고 돌아갔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전교조 전임자 허용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은 이들과 눈길 한번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전교조 전임 인정하라! 전교조 전임 인정하라! 전교조 전임 인정하라! 전교조 전임 인정하라! 지역 현안을 묻겠다는 기자들의 질문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기자회견 없이 자신의 일정만 소화했습니다. 어렵사리 서남대 공공의과대학 추진, 연기금 전문대학원 입장들을 물었지만 원론적 수준의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이제 상의해서 판단해 나갈 일입니다. 하지만 교육정책 공감 연수라는 방문 목적에는 충실했습니다. 도교육청 전체 직원을 모아놓고 정부의 교육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돌아갔습니다. 교육 가족만을 위한 소통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에게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치 승인, 교원 평가 폐지, GM 군산공장 근로자와 협력업체 자녀들에 대한 학비 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이 가장 더딘 부처로 평가받는 교육부. 장관도 불통 행정을 보이면서 이전 정부와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매각설이 나돌던 하이트 진로 전주 공장이 오히려 생산 설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신규 인력 채용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하이트 진로 전주 공장은 연간 49만 킬로리터, 9억 8천만 병의 맥주를 생산합니다. 한때 국내 맥주 시장의 절대 강자였지만 경쟁사와 수입 맥주에 밀려 1,000억 원의 적자가 쌓였습니다. 지난해에는 공장 매각설까지 나오면서 지역 경제에 타격이 우려되기도 했습니다. 하이트 진로가 공장 매각 방안을 철회하고 오히려 전주 공장의 설비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남 마산 공장의 캔맥주 생산 라인을 전주 공장으로 옮기기로 결정한 겁니다. 공장 매각 철회를 하고 대신에 공장 효율화를 진행함으로 해서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큰 규모는 아니지만 생산 라인 증설에 따른 신규 고용 창출도 기대됩니다. 하이트 진로가 매각을 처리하고 잔존하면서 생산 라인도 증설하고 오히려 고용 창출까지 해줌으로써 우리 전라북도 경제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전라북도는 향토 기업인 하이트가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군산 김제 순창 부원의 시군의회는 기초의원 의석을 한 석씩 줄인 선거구 획정위원회 시안에 대해 농촌 주민의 대표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전주시 의원 정수는 확대하고 농촌 의석을 줄인 것은 합리성이 부족하고 농촌 주민의 대표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현행 정수를 유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북시군 의원 선거구 획정안은 14개 시군과 시군의회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도의회에서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기초단체장 입후보 예정자의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800만 원의 선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장수의 한 시장에서 단체장 출마 예정자가 유권자에게 20만 원의 돈봉투를 건넨 것을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 또는 금품 제공 같은 중대 선거 범죄를 신고하면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거꾸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는 50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주지검은 보건직이 맡아야 할 보건소장 자리에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임명한 이항로 진안군수를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2016년 보건소장은 관련 직렬에서 임명해야 한다는 인사 담당 공무원의 조언을 듣고도 진안 보건소장에 일반 행정공무원을 임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군수가 인사권을 남용했지만 금품이 오간 정황을 찾지 못한 점을 고려해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JTB 전주방송 3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전주방송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다른 방송과 차별화된 JTB만의 색깔을 찾고 반복되는 전북의 위기에 힘을 줄 수 있는 따뜻하고 희망을 주는 뉴스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 전주방송은 이 자리에서 지난 2년 동안 시청자위원으로 재임한 김규남 위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오늘도 종일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밤부터는 다시 비와 눈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내일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40mm입니다. 종일 비가 오는 내일은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2도에서 5도 안팎까지 오르는데 그치겠고 바람까지 강해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기온은 모레까지 예년 수준을 밑돌다가 주말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